네, 반갑습니다. 예, 유선입니다. 예, 5월 9일 월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꽤 연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불량 세력들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에, 그나마 그래도 양식이 있는 집권 세력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시기까지도 어,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총리 인준도 목리 부리고 있고 예, 국무위원들 청문회도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내일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하를 떠나서 예, 일부에서는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회 유린을 넘어서서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가히 내란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회 파괴,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헌정 질서 유린, 내란죄나 내란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내란죄로 다루어도 전혀 법리적 구성 요건상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파렴치한 사악한 세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칼럼을 보게 되면 강경희 논설위원이 칼럼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잊히고 싶다지만 잊기 힘든 문이라는 칼럼 제목이 있습니다. 정권 내내 통계 조작 있었죠. 코로나 특히. 예. 지금 이들이 해놓은 짓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택 가격, 임대차 3법으로 하는 지금 올 8월이 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2년이 경과하고 있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 눈치 빠른 분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갱신 관련해서 예, 전세값이 폭등할 거예요. 그렇죠? 2년 제한 기간에 묶여 있다가 지금 그게 풀리면서 폭등할 공산이 큽니다. 예, 이게 전세값이 말이죠. 시세에 따라서 적당하게 올라주지 않으면 세입자 입장에서 우선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훅 이렇게 가격이 뛰었을 때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오를 때마다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시세에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간격이 생겨버리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따로 모아놓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출은 좀 풀리는 반면에 금리가 뛰고 있죠. 이 금리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요. 예, 통계 조작 이야기 나오다 그러는데 내내 수치 조작하면서 했죠. 일자리부터 했어요. 진짜 옳은 일자리는 다 줄었는데 그 정말 그 형편없는 일자리들, 영양가 없는 일자리들, 수치 조작을 위한 일자리들만 흩뿌리면서 예산 마구잡이로 썼죠. 일자리 예산도 우리 꼭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제목 이야기 하다가 조금 갔습니다만, 예, 오랜 연휴 끝에 또 새로운 월요일,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참 기쁜 시기, 좋은 시기에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워낙 끝까지 집요하게 악랄하게 사악한 짓을 하고 있어서 밝은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시사는 시절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소위 말해서 뭐 백선이 뭐니 하는데 이거는 정권 백서로 낼 수 있게 두면 안 돼요. 박근혜 정부 탄핵 때에도 보게 되면 정부 백서를 못 내게 했습니다. 그죠? 정책 백서를 했어요. 이것도 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요? 이게 무슨 정부 역할을 똑바로 한 게 뭐 있나요? 예? 최근 2주간 지금 강경희 논설위원회 칼럼 소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권 내내 통계 논란이 있었다. 끝까지 성과를 분칠했다. 그렇죠? 뭐 코로나니 뭐니 뭐 OECD 뭐 모든 지표에서 좋았니 이렇게 이거죠. 역사적 평가에 두지 않고 저거 알아서 그냥 자화자찬하고 가겠다는 거죠. 기록으로 대못질 하겠다는 건데
이 기록은 전부 다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사실대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들이 전부 다 가공해서 날조해 놓은 이 기록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 세월이 흐르면 정말 잘한 걸로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부류들이 분명히 또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소제목을 보게 되면 잘한 것은 전부 다 내 덕이고 못한 것은 남 탓이다. 그렇죠. 내로남불 여러분 아시죠? 이 뭐 세계적인 미국의 주요 일간지조차도 이게 이제 뭐 한국을 상징하는 언어처럼 되어버렸으니까 내로남불. 5년의 요약판 보여준 마지막 2주, 그렇죠. 최근 2, 3주 문재인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래도 문재인은 뭐 애는 착한데 주변 애들이 사악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까고 보니까 이놈이 몸통이었다. 거죠. 이놈이 몸통이었다. 이놈이 양두구역이었다. 그래요. 이놈이 바지 사장이 아니고 이놈이 진짜 몸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내일 하는 행동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무슨 또 청와대 나오면서 무슨 성명, 또 취임식 참여하고 난 뒤에 또 성명, 뭐 양산 가서 또 성명, 뭐 이거 뭐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지금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가 다좀 이제는 늦었지만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오늘 한동훈 인사청문회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10시부터 아마 모든 국민의 시선이 그 청문회에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수완박 등 이들 향후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그 윤곽도 보이겠죠. 윤곽도 보이겠죠. 국무총리는 저들이 끝까지 안 해줄 수는 없겠지만 국무위원들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김부겸 총리가 내가 왜 남우정부에 새 정부에서 월급 받아 먹어야 되냐, 나는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양심선언. 그러면서 부총리한테 그 사람을 제청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사직하고, 그러면 그 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정부 구성을 해야 돼. 국무위원들을 임명 제청을 해야 되니까 총리가 못하면 총리 권한 대행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각을 구성해서 출범을 하는 모양은 좀 웃기지만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현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 놈들, 예. 이제 그렇게라도 정부 구성이 되겠죠. 자, 이후에 이제 한번 보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거기다가 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몽리가 아니라 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 언제까지 지켜볼 거냐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1대 국회, 이거는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15 총선 자체에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5군데 겨우 선거소송이 계류 중인 선거소송 중에 5군데가 겨우 재검표를 했는데 어느 한 곳 멀쩡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 총체적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짙게 의혹이 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쏟아지는 증거만 봤을 때는 부정선거죠. 뭐 예, 지금 대법원이 계속해서 결심을 미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는지 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해산, 이게 뭐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일부에서 또 이렇게 자꾸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들 중에 특히나 뭐 우파라고 자칭하는 부류들 중에 뭐 합리성을 가장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치적 영역과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부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자꾸 이렇게 또 뭐 고춧가루 뿌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일단 뭐 호사다마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의 견해니까요. 뭐 부정선거 관련 또뭐 선거 부정 없다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조갑제, 뭐 예를 들면 정규제 이런 친구들. 네, 이제는 뭐 저도 정규제 이런 사람들 별 취급을 안 합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지식인을 가장한 지식 언론인, 지식인 그룹의 좀 뭐 언론인 중에서도 좀 지식자층이라고 하는 그런 외피를 쓰고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자주 안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투표의 실효성 문제,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또는 이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 뭐 두 부류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로 지금 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이 실효성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정치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정치적 판단에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 붙여야 됩니다. 6.1 지방선거 때 어떤 의미에서 프레임이기도 하고 아젠다이기도 하고요. 6.1 지방선거 이대로 그냥 개별적인 어떤 단위의 문제로 둘 거냐는 거죠. 전체적인 컨셉이 분명히 써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불량 세력들, 이 악의 축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악이 계속 득세하게 둘 거냐는 거죠. 가짜 국회, 일단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붙이자. 이런 국회, 이 동물 국회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국민이 창피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국회의 진정성,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관련 소위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죠. 3구 대선에서도 그렇고 뭐 있다는 거죠. 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뭐 저 연원을 거슬러서 2017년 대선도 문제가 있다부터 해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다음 바로 직전에 3구 대선까지 다 이게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니까 선관위까지 이 상설특검을 해서 일명 부정선거 상설특검을 통해서 21대 국회의 이 진정성, 이 배지들이 진짜인가? 선거 소송이 계류 중인 그 부분에 한해서만이라도 비례투표 포함해서요. 라도 제대로 된 놈들이면 뭐 무슨 만행처럼 보이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은 거니까. 근데 이게 뽑은 놈도 아닌 놈들이 이 가짜들이 이렇게 날뛰는 거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국회 해산 국민투표. 국회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국회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에 반드시 정치적인 단죄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 구체성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정치적인 선언성 그게 없잖아요. 이게 국민투표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 어떤 의미에서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교과서적인 판단이고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죠. 일단 역사적인 단죄를 하고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놈들 배지가 진짜 옳은 배지인지. 부정선거 시비가 워낙 있으니까 그 상설 특검을 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재판. 지금 현재 수사 성격이 겸해진 재판이 넘어가 있으니까 이 법원에서 좀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요. 대법원 자체가 이게 법률심이지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 채택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대법관들이 문제가 많고요. 대법관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범죄 집단이라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검표 현장 두세 번 참관하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공범들이다. 라고 선거부정 공범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재판 자체의 공정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통계 조작 이야기 지금 강경희 논설위원 칼럼 이야기 나와서 그렇습니다. 찌는 잊혀지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반드시 한 이력을 반드시 뭐 국정백서니 뭐니 무슨 국정백서요. 전부 다 엉터리잖아요. 거짓말에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을 다 기록해서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건데 이런 거짓을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백서 전부 다 바로잡아야 되고 백서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 탄핵해야 되겠죠. 한번 코로나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부 마스크 벗으라 그렇게 해놨어요. 새 정부 들어서서 천천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저가 한 거, 마스크 벗겼다라는 거, 그 이제 저들의 치적으로 그렇게 K 방역 이렇게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벗겨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욕변이라고 일명 이야기하죠. 미국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BA.2.12.1이라고 일명 명명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변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뉴욕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입원자도 폭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가
하반기에 쏟아질 계략적으로 약 1억 명 정도가 쏟아질 거라고 하는데 미국 인구 다 해봐야 3억 한 7천 정도 됩니다. 그죠? 그중에 1억 명이라니까 예, 엄청난 거죠. 예, 지금 여기는 지금 마스크 벗겨놓고 있습니다. 새 정부도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했는데도 뭐 쟤들이 풀어놓고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통계 조작하고 있죠.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 잘못하면 덤택이 다 쓰게 돼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 안철수 인수위 그 믿지 마십시오. 물러 터져서 말이죠. 안철수는 지금 뭐 분당갑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자기 깜냥 정도예요. 뭐 더 자꾸 이렇게 나대면서 물 흐리지 말고 또 뭐 나중에 또 새로운 대선이 다가올 때 또 분당하고 뭐 이 노름 놀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문제도 지금 그렇죠. 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그 있잖아요. 모 후보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지 이야기 안 해도 지금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단식해 가면서 단일화를 했는데 지는 그 단일화 하면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 이전 단일화도 합의도 깬 놈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몰아내야 됩니다. 아예 그 취급하면 안 돼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는 두고 다시 논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전세값 이야기했어요. 수치 조작. 난리 납니다, 이거. 지금, 예, 이제 늦게 오늘, 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전세값 한 번에 4억을 올려달라 한다. 임대차법 2년이 되는 8월이 무섭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예, 이게 지금 정말 큰 불씨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요. 주담대 이자율이 지금 사정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 당시에 한 2년 전에 영끌 이야기 나왔었죠. 이 대출받은 친구들 지금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대출은 좀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금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시한폭탄, 국가 채무 거의 뭐 호화 상태 는 거죠. 이놈들 나라만 500조 늘려가지고 그 500조, 4, 500조를 갖고 저들 지금 돈잔치하고 잘한 거 지금 수치 조작한 거잖아요. 일자리든 뭐든 전부 다. 공무원 숫자 13만을 늘려놨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전혀 안 하고 13만 늘려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연금도 당장 지금 90년대생들이 연금을 탈 시기쯤 되면은 연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라 살림을 거들내놓고는 지금 자화자찬이라는 말도 부족하지요.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생떼 쓰고 있습니다. 자, 올 8월이 되면 이제 계약 갱신 기간이 돌아옵니다. 이놈들 해놓은 임대차 3법에 따라서 그죠? 예. 이게 될까요?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2년 동안에 35% 평균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그렇죠. 시세가 있는데 임대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에 따라서 받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한꺼번에 막 올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그게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얘들이 수치 조작해 놓은 문재인 정부의 이 불량 세력들, 김현미 등등 얘들이 전부 다 조작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눈가림 해 놓은 거잖아요. 억눌려 놓았던 거잖아요. 근데 법정 시한이 있으니까 저가 만들어 놓은 법이죠. 검수완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피하고 뭐 처벌 피할 것 같지만 못 피합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되려면 그렇잖아요. 나쁜 놈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전체 공동체 구성원, 국가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안전한 건전한 그런 생활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생명, 재산 안전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도둑놈 안 잡고 나쁜 놈 처벌 안 하고 그냥 버려둔다고요? 그거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그건 나라 꼴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보면 수사, 처벌 피할 수 있나요? 경찰이 하든 뭐 어느 놈이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을 게 없습니다. 전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임시 소나기만 피하자는 건데 이 전세값이 그런 거죠. 코로나 지금 그런 거죠. 일자리 그런 거죠. 여러분 어느 하나 수치 똑바로 된 게 있습니까? 이래놓고 그렇게 국정백서랍시고 그거 내고 나가지고 밥 먹고 그 짓 하고 있어요. 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7%.
때 시한폭탄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7%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뭐 외래식 표현입니다만 빅스텝 이야기를 합니다. 빅스텝.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올리는 게 이게 성큼성큼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갈지 모른다. 자, 7% 넘어가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네방네 곡소리 납니다, 여러분. 곡소리 납니다. 자, 거기다가 올 하반기 주택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가지고 이 뭐죠? 전세값 상한 이게 일부 풀려버리면 확 뛸 거라고요. 감당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 지금 물가요.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적으로 사태 등등 해가지고 원자재 값이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제품 만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부품 수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체들도 자동차나 전자 이런 종류, 대기업체들도 부품 확보를 못 해가지고 뭐 중소, 저희들처럼 뭐 신상 만드는 그 대신에 이제 시장 규모가 없는 이런 쪽의 신상을 만드는 쪽은 부품 조달을 못 합니다. 대기업 쪽에 뭐 줄을 대어 가지고 애걸복걸 해도 자기네들 쓸 물량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수급이 불안정하니까 이게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첨단 부품까지도 가격이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은 75%, 70%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40%대고요. 그렇게 국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 판국에 물가가 지금 국내에도 여파가 있죠. 일단 밥상 물가부터 지금 난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얘들은 이 노름을 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통계 수치 조작해서 백서라고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양산집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집 거래 내역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어느한테 돈 빌렸는지 그 내역도 명확치 않고 말이죠. 지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일단은 막 그런 저런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곧 바로 닥치게 될 전세값, 전월세 대란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대란이 아닙니다. 금리까지 겹쳐가지고 그거 이제 일단 생활 물가 문제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요. 지금 잠시 마스크 벗고 다닙니다만 지금 현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얘들 어쨌습니까? 예? 불과 2, 3년 전 저들이 집권할 때 어땠습니까? 국민들 이렇게 옥죄고 소위 저들식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통제할 때, 정치 방역할 때 어땠습니까? 하루 1,000명만 나오던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봉쇄니 뭐니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 하루 확진자가 얼마 나옵니까? 4만 명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예? 사망자하고 한번 보십시오. 얘들이 난리 칠 때보다는 적어도 30배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마스크를 벗기고 있어요. 5명 이상 또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들, 가게들 저녁 9시, 10시 이후에는 영업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풀어놨어요. 윤석열 정부 영업시간 푸는 건 전 찬성인데 마스크 벗기는 거는 조심스러워요. 벗겨도 지금 사람들이 안 벗고 다니지만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벗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미. 벗어도 된다 해도 못 벗는 거예요. 길이 들여져서. 물론 뭐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뭐 등등 해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도심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서 이 참에 막 그냥 쓴 김에 계속 쓰자 뭐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건강한 우리네들의 사고 생활 양식을 온통 다 이렇게 피멍을 들여놓은 골병을 들여놓은 이 불량 세력들 문재인 정부의 5년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녁까지는 내일까지는 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순간도 일각이 여삼추라고 단 한순간도
지긋지긋한 이 세력들, 얘들은 임기가 끝나도 쉽게 손을 떼지 않을 것 같아요. 집요하게 악랄하게 또 다른 모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짓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이 단단히 각오를 하고 결기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 그냥 큰 틀에서 장난치지 못하는 정도의 방어력만 생겼지.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 있죠. 거기에 뭐 구의원, 시의원 온갖 잡동사니들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청소해내야 됩니다. 곳곳에 지금 다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불량 세력들을 다 발본색원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5월 새로운 달 새로운 주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일단 세대가 교체가 됩니다만 여전히 이 지리한 전쟁을 간다. 우리 모두가 집요해야 된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독해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처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흘려 지나고 잊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제는 독해져야 된다. 독해진다. 건강한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순둥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독해질 필요가 있다. 독해져야 된다. 이들을 완전히 발본색원할 때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